육군 24단이 간부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주특기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최우수 팀이 되기 위한 간부들의 뜨거운 열정이 빛났습니다. 그 현장을 김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K2 전차의 포탄이 정확히 관역을 명중시킵니다.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도 매의 눈으로 목표물을 확인합니다. 육군 24단 간부들이 팀 단위별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주특기 최우수팀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가한 장병들 모두 부대 간의 실전 기량을 겨루는 만큼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주특기 교육훈련이나 평상시에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명중률과 시간이 잘 나온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기쁩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차와 장갑차, 박격포 등 총 7개 분야로 진행됐고 간부들의 전투 장비 운용과 전투 근무 지원 분야의 실전 기량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사격의 경우는 고정 표적과 임의 표적 등을 실시해 다양한 전술 상황을 가정한 사격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부대의 실제 전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경연은 전차와 장갑차 사격 등 7개 분야의 사격 위주 경연을 통해 다양한 전술 상황에 대비한 실전 기량을 겨뤘습니다. 오늘 경연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육군 24단은 앞으로도 팀 단위별 주특기 경연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엄정한 평가를 통해 개인과 부대 차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설희입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사드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 아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오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 북쪽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폭격기가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투하합니다. 한동안 낙하하던 발사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러자 알래스카 코디악 기지에 배치된 사드 부대가 이를 탐지, 추적한 뒤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고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요격에 성공한 건 처음으로 발사 시간을 통보하지 않는 등 실전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이뤄졌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4차례 요격 시험을 모두 성공했다면서 사드의 방어 능력이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요격 시험은 북한이 최근 ICBM을 발사하기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사드 요격 시험까지 펼친 미국.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응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젊은이들의 우렁찬 함성과 열기가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학생군사학교인데요. 전국에서 모인 학군사관 후보생들의 학예 입영훈련 현장에 김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커다란 군장을 짊어지고 줄지어 행군하는 이들. 여름방학을 맞아 학예 입영 훈련을 하고 있는 학군사관 후보생들입니다. 육군 학생군사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111개 학군단 3, 4학년 학군사관 후보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4주간의 학예 입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사격 자세를 익히고 예비 훈련에서 연습한 대로 실제 영점 사격에 나섭니다. 신중하게 겨누는 한 발 한 발. 사격을 마치고는 기록지를 살펴보면서 보완할 점을 확인합니다. 후보생들의 눈빛에서 한층 더 긴장감이 흐르는 이곳. 기본 전투기술 훈련장입니다. 후보생들은 기본 전투기술 훈련장에서 다양한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장애물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교육을 통해 실습을 진행합니다. 신속하게 철조망을 지나 적진을 향해 수류탄을 던집니다. 이어지는 분대 공격 훈련은 기본적으로 배웠던 전투 절차를 실제 지형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후보생들. 서로 힘을 합해 고지탈환에 성공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마시는 물 한 모금에 하루의 피로가 가십니다. 첫 번째 학예 훈련인 만큼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흙탕물도 많이 뒤집어 쓰지만
그만큼 강한 군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힘든 훈련이지만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계 훈련인 만큼 장교로서의 군인 정신과 기본 소양을 잘 갖추어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3, 4학년 후보생들은 이처럼 방학 기간에는 동학의 입영 훈련을 하고 학기 중에는 전공과 군사학 등을 연마해 졸업 후 어엿한 장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과 이를 둘러싼 동북아 미사일 전력 증강의 소용돌이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달 14일 중국 로켓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새로운 전법을 검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전법이란 첫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곧바로 진지를 벗어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전구역에서 두 번째 미사일 타격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에는 재원이 밝혀지지 않은 신형 미사일이 동원됐고 첫 발사 후 부대가 이동하는 도중 적의 전자파 간섭이나 생화학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쭈어 중국 군사평론가는 발사대를 이동해 야전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로켓 발사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항공자위대의 스텔스 전투기 F-35에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사거리 300km 수준의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로 배치가 결정될 시 일본 항공자위대의 첫 공대지 미사일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적의 기지가 북한의 군사시설을 의미하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중국의 경우 미사일 개발 의도가 다분히 미중 간 군사력 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의 전력 증강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근 교수는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안보라는 발간 자료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 위협 고조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군비 증강 및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이는 다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과 군비 증강을 유도해 결국 영내 미중 및 중일 간 세력 경쟁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The ICBM test is hugely dangerous. 전 세계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수하는 북한. 동북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역 협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세계 군사였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입니다. 지난 8일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지난 8일 국방뉴스에서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용어 돋보기, 오늘은 B-1B 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김새가 나는 백조와 비슷하고 대량 폭격 능력을 갖고 있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는 미군이 1960년대에 B-52를 대체하고자 개발에 착수해 1985년 초도 비행에 성공 후 실전 배치됐습니다. 창기병이란 뜻의 랜서라는 이름은 1990년 미 공군이 부여했는데요. 랜서는 길이 44.8m, 날개폭 41.6m, 고도 1.5km에서 마하 1.2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핵폭탄을 비롯해 GBU-31과 GBU-38 정미 유도 폭탄 등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무기를 장착하고 투하할 수 있습니다. 전략폭격 임무 시 랜서는 AGM-69 단거리 핵미사일을 3개의 폭탄창에 24발, 기체 외부에 14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AGM-86B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기내에 최대 8발까지 장착할 수 있어
한 번 출격으로 대량 폭격이 가능합니다. 랜서는 1998년 이라크 공습작전 때 실전 투입됐는데요. 이후 코소보 항공전과 아프간 대테러 작전, 2차 걸프전에서 다양한 정밀 유도탄을 사용해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폭격 임무도 수행한 랜서는 괌에 전진 배치해 이륙 후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어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죽음의 백조 B-1B 랜서. 비행 속도가 미 공군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미 공군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많은 폭탄을 탑재해 유사시 북한 지도부가 있는 평양을 융단 폭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B-1B 랜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7년 관군 통합 병역 동원 연습이 지난 11일 병무청 주관으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됐는데요. 이번 병력 동원 연습은 전시 상황에서 원활한 병력 동원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이번 병력 동원 연습은 군과 관련 부처가 협업해 동원 집행 절차 연습을 시행함으로써 정부 부처와 군의 각종 시스템 운영에 대한 상호 이해와 기관별 통합 상황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습에는 국방부 등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각 군 동원 업무 관계관 등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관군 통합 동원 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시 지휘통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시 상황에 원활한 병력 동원 체계를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병력 동원 자원의 군부대 동원 소집과 긴급 동원 소요에 대한 동원 집행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동원령 선포대를 가상한 실전 중심의 상황 조치식 연습 진행을 통해 병력 동원 계획을 공유하고 집행 능력의 실효성을 검증했습니다. 특히 병무청이 LTE 무전기를 활용해 실시한 병력 동원 위치 관제 시험과 육군이 선보인 전장이동 추적 체계 BMTS는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동원전쟁 연습을 통해 동원 자원의 동원 집행 체계를 보완하는 등 국방 동원 준비 태세 완비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동원전쟁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유사시 보급품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수송기에서 낙하시키는 이른바 정밀공중 보급 시스템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보급품을 낙하시켜도 문제없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와 함께 무인 파라모터를 이용해 이륙해서 비행하고 낙하하는 공중보급 방식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산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계 분야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아이디어 회의의 한창입니다. 정밀 공중보급 체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겁니다. 현재 공중보급은 수송기에서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문제가 많은 게 사실. 저공 비행으로 인한 피격, 보급품의 유실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밀 공중보급 체계는 이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발명품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이제 고공, 약 한 10,000피트 이상 해서 투하를 해서 그 AGU라고 하는 자동 비행 장치 그 컴퓨터를 한대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공중 물자를 지표 신호를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배송을 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엔 이른바 무인 동력 파라모터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송기 없이 보급품을 싣고 이륙해서 비행하고 착륙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최대 100kg의 물건을 싣고 3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아군이 위치한 반경 30m 이내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은 세 번째 성공. 미국에선 최대 1톤까지 실을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제 C-130 같은 수송기가 이륙할 필요 없이 무인 시스템이 올라가서 이륙을 해서 군수물자를 드랍해주고 다시 이제 저희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양 근처까지는 무인으로 작전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유사시에는.
세계적인 무인항공기 체계개발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창업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험실이 좀 열악하고 기자재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군의 자주국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이 우리 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공병학교는 지난 6일 2017년 한미연합 공병전술토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미연합 공병전술토의는 양국 간의 공병 전투 발전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후반기 1회씩 모두 연 2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의는 전구도하와 교량자산 운용계획, 전장에서의 공병지원 사례교육, 공병학교의 위험성 폭발물과 급조폭발물 교육체계 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의는 전투 발전 및 상호 교류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도발 행위에 맞서 유사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공병전으로서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는 데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특히 고등군사반 학생 장교들도 토의에 참석해 다양한 연합자산들과 전투 수행 방법을 공유하면서 양국 공병의 전투 장비를 이해하고 교리를 익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64년 만에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미8군은 내년까지 대부분의 부대를 이전해 보다 효율적인 작전 운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As we commemorate the relocation of the 8th Army headquarters from its storied past of 54 years in Yongsan, Seoul, to our new home here in Pyeongtaek. 미8군 사령부의 신청사 개청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평택 기지 이전 사업 기공식 이후 10년 만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합니다.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16조 원을 들여 활주로와 수송기지, 부대시설과 가족주택, 복지시설 등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218 화력여단과 로드리게스 훈련장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군 부대가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국 91개 지역 174개로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의 전력이 작전의 허브인 평택과 군수지원의 허브인 대구, 부산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겁니다. 미8군은 이번 주한미군 재배치로 지휘통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부대 방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평택은 패트리엇 포대로, 후속 군수 지원의 교두보인 남부 지역은 사드 체계로 방어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And certainly of all the southern ports down in Busan, the aerial ports of debarkation, the sea ports of debarkation, the city of Daegu, the city of Busan, and all of the southern portion of the peninsula. 미8군은 또 모든 이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파이트 투나잇 정신을 잊지 않았다며 평택 미군 기지의 건설은 한미동맹의 같이 갑시다 정신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24단이 간부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주특기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최우수 팀이 되기 위한 간부들의 뜨거운 열정이 빛났습니다. 그 현장을 김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K2 전차의 포탄이 정확히 관역을 명중시킵니다.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도 매의 눈으로 목표물을 확인합니다. 육군 24단 간부들이 팀 단위별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주특기 최우수팀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가한 장병들 모두 부대 간의 실전 기량을 겨루는 만큼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주특기 교육훈련이나 평상시에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명중률과 시간이 잘 나온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기쁩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차와 장갑차, 박격포 등 총 7개 분야로 진행됐고 간부들의 전투 장비 운용과 전투 근무 지원 분야의 실전 기량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사격의 경우는 고정 표적과 임의 표적 등을 실시해 다양한 전술 상황을 가정한 사격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부대의 실제 전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경연은 전차와 장갑차 사격 등 7개 분야의 사격 위주 경연을 통해 다양한 전술 상황에 대비한
실전 기량을 겨뤘습니다. 오늘 경연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육군 24단은 앞으로도 팀 단위별 주특기 경연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엄정한 평가를 통해 개인과 부대 차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예 입영 훈련을 하고 있는 학군 사관 후보생들입니다. 육군 학생군사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111개 학군단 3, 4학년 학군사관 후보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4주간의 학예 입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사격 자세를 익히고 예비 훈련에서 연습한 대로 실제 영점 사격에 나섭니다. 신중하게 겨누는 한 발 한 발. 사격을 마치고는 기록지를 살펴보면서 보완할 점을 확인합니다. 후보생들의 눈빛에서 한층 더 긴장감이 흐르는 이곳. 기본 전투기술 훈련장입니다. 후보생들은 기본 전투기술 훈련장에서 다양한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장애물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교육을 통해 실습을 진행합니다. 신속하게 철조망을 지나 적진을 향해 수류탄을 던집니다. 이어지는 분대 공격 훈련은 기본적으로 배웠던 전투 절차를 실제 지형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후보생들. 서로 힘을 합해 고지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마시는 물 한 모금에 하루의 피로가 가십니다. 첫 번째 학예 훈련인 만큼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흙탕물도 많이 뒤집어 쓰지만 그만큼 강한 군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힘든 훈련이지만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예 훈련인 만큼 장교로서의 군인 정신과 기본 소양을 잘 갖추어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3, 4학년 후보생들은 이처럼 방학 기간에는 동학의 입영 훈련을 하고 주장하는 적의 기지가 북한의 군사시설을 의미하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중국의 경우 미사일 개발 의도가 다분히 미중 간 군사력 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의 전력 증강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근 교수는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안보라는 발간 자료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 위협 고조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군비 증강 및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이는 다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과 군비 증강을 유도해 결국 영내 미중 및 중일 간 세력 경쟁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The ICBM test is hugely dangerous. 전 세계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수하는 북한. 동북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역 협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세계 군사였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입니다. 지난 8일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지난 8일 국방뉴스에서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에 한반도 상공에서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사드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 아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날아오는 비행체를 명중시켰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 북쪽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폭격기가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투하합니다. 한동안 낙하하던 발사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러자 알래스카 코디악 기지에 배치된 사드 부대가 이를 탐지, 추적한 뒤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고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요격에 성공한 건 처음으로 발사 시간을 통보하지 않는 등 실전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이뤄졌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4차례 요격 시험을 모두 성공했다면서 사드의 방어 능력이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요격 시험은 북한이 최근 ICBM을 발사하기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사드 요격 시험까지 펼친 미국.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응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였습니다. 네,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젊은이들의 우렁찬 함성과 열기가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학생 군사학교인데요. 전국에서 모인 학군 사관 후보생들의 학예 입영 훈련 현장에 김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커다란 군장을 짊어지고 줄지어 행군하는 이들. 학기 중에는 전공과 군사학 등을 연마해 졸업 후 어엿한 장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과 이를 둘러싼 동북아 미사일 전력 증강의 소용돌이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달 14일 중국 로켓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새로운 전법을 검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전법이란 첫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곧바로 진지를 벗어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전구역에서 두 번째 미사일 타격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에는 재원이 밝혀지지 않은 신형 미사일이 동원됐고 첫 발사 후 부대가 이동하는 도중 적의 전자파 간섭이나 생화학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쭈어 중국 군사평론가는 발사대를 이동해 야전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로켓 발사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항공자위대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사거리 300km 수준의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로 배치가 결정될 시 일본 항공자위대의 첫 공대지 미사일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